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12월 8일 수요일에 2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친척분들 중에서 좀 각별한 사이로 지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외삼촌하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좀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외삼촌이 저보다 나이가 한 9살 정도가 많으십니다. 왜냐면 제 어머니께서 굉장히 젊으실 때 저를 생산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이 차도 별로 나지 않고, 또 외삼촌의 경우에는 막내이기 때문에 동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나 저한테 잘해주시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정도 친한 사이였냐면, 저희 외삼촌이 삼수를 했는데요. 삼수를 했으니까 이제 원서를 3번 늘어갔겠죠. 그 3번 그 원서를 넣을 동안 제가 항상 같이 3개의 다른 대학교에 쫓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던 외삼촌께서 며칠 전에 제 방송을 보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방송을 통해서 겨울옷이 없어서 이번에 쇼핑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따뜻한 겨울을 보내라고 본인이 입지 않는 겨울옷을 한 10벌 가까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외삼촌이 그 이커머스 광이시거든요. 그래서 집에 입지 않는 옷을 쌓아놓고 계시다가 이번에 저한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자, 많은 겨울옷을 선물해 주신 외삼촌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멋진 옷 입고요, 2부 방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외삼촌의 사랑으로 인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12월 8일 2부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2부 방송의 첫 번째 뉴스로 준비한 기사는요, 일론 머스크 그리고 테슬라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한 달간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테슬라 주식을 한 1000만 주 이상 판매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그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지분을 증가시켰다라고 엉뚱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읽어볼 만 하겠죠. 자, 일론 머스크는 지금 1000만 주 이상의 주식을 정리를 했다. 테슬라 주식을 이렇게 많이 팔았죠.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사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증가시켰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56만 4천 주가 오히려 늘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한 달 전에 팔기 시작하기 전과의 보유 지분을 확인을 해보니까 주식의 개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좀 지켜봐야겠죠. 자, 일론 머스크는 지금까지 10.1 밀리언 정도, 1000만 주가 조금 넘는 주식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도 한 700만 주 정도를 더 팔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투표를 통해서, 트위터의 투표를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분 중에 10% 정도를 정리할까 말까에 대한 투표를 올렸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예스가 더 많았기 때문에 10%를 정리한다면 다 해서 한 17 밀리언 정도, 1700만 주 정도를 팔아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1000만 주를 판매하고 아직까지 700만 주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번에 머스크가 제출한 파일링에 의하면 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오히려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엉뚱한 얘기가 나오죠. 그 이유가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주식을 많이 판매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0만 주 이상을 지금 정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가지고 있던 옵션을 행사했다라고 나와 있죠. 옵션이라는 것은 정해진 가격, 예전에 자기가 옵션에 투자한 그 가격에 나중에 이제 주가가 올랐을 때도 저가의 그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무려 6.25달러의 옵션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7 밀리언 정도의 주식을 매입했다, 오히려 매수를 한 거거든요. 이 옵션을 활용해서요. 그래서 엄청난 그 숫자의 주식을 오히려 사들인 거죠. 아까 판매한 게 10.1 밀리언이었는데 사들인 것은 10.7이기 때문에 판매한 것보다 오히려 사들인 게 더 많다. 따라서 한 60만 주를 더 오히려 많이 갖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옵션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2022년 8월 되면 이 옵션이 만기가 됩니다. 따라서 만기 전에 만약에 판매하지 않는다면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이 옵션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도 그 옵션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8월 전에 한 12.2 밀리언 정도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이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 CEO의 지분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이번에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소식에는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ARK가 나오는데요. ARK 인베스트에서 이번에 새로운 ETF를 론칭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ARKK의 주가가 5.43%, 아무래도 성장주들이 대체로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폭으로 상승하면서 또 하나의 그 좋은 뉴스가 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ARK 트랜스퍼런시 ETF라는 게 이번에 새롭게 발족이 된다고 합니다. 트랜스퍼런시라는 것은요,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 투명성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좀 투명하게 경영을 하는 착한 기업들을 모아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티커네임이 나옵니다. CTRU가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ETF의 티커네임이다. 자, 그리고 상장이 수요일날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 ETF가 상장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죠. 자, CTRU라는 ETF는 수요일날 이번에 런칭이 되는데 의도를 가지고 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투자자들한테 그 투자의 기회를 안겨주는데요. 어떤 기업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냐면 가장 트랜스퍼런시의 투명성이 보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오픈니스라는 것은 이제 열려 있는 거잖아요. 개방돼 있고 또 소비자들 아니면 이제 투자자들과 커뮤니케이션도 잘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트러스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ETF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RK가 믿기로는요, 이런 트랜스퍼런시 투명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소비자들의 그 믿음을 얻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또 하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의 포텐셜이 굉장히 좋다.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모여 있다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TRU는요, 어떠한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트랙을 한다. 트랙이라는 것은 이제 지수를 추종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액티브 펀드가 아니고요, 지수 펀드라고 보시면 되죠. 따라서 좀 수동적인 그러한 그 ETF가 이번에 만들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추종하는 인덱스가 나와 있습니다. 트랜스퍼런시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좀 투명성이 보장된 이런 기업들만 모아져 있는 이러한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밑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2016년 10월 1일에 처음으로 이제 트랜스퍼런시 인덱스라는 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S&P 500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훨씬 더 좋은 리턴을 보이고 있는 인덱스가 바로 트랜스퍼런시 인덱스이기 때문에 이 지수를 추종한다면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에는 그럼 CTRU가 어떠한 ETF고 어떠한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크 인베스트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팩트 시트를 찾아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시작되는 아크 트랜스퍼런시 ETF의 티커는 CTRU고요. 일단은 익스펜스 레이시오, 즉 수수료가 0.55%가 나와 있습니다. 이 0.55%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제 납부를 하는 건데, 직접 이렇게 페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펀드에서 이렇게 삭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 해서 들어가 있는 종목의 개수가 나와 있는데 100개의 주식이 포함된 이러한 지수를 추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냐죠. 자, 보시는 것처럼 탑 10 홀딩이 나오는데요. 가장 많은 보유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은요, 클라우드플레어입니다. 1.58%를 차지하고요.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기업은 블룸 에너지, 세 번째가 엠프레이즈 에너지고요. 네 번째가 테슬라, 다섯 번째가 스포티파이, 여섯 번째가 맥스라이너, 일곱 번째는 테라다인입니다. 여덟 번째가 디지털 오션 홀딩즈고요. 아홉 번째가 차지포인트가 보이네요. 마지막 열 번째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 가장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다 합치면 전체 비중의 12.74%를 차지한다. 여기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조금 환경 친화적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오픈, 개방성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경영하는 착한 기업들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기사가 발견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요, 바로 우버입니다. 그만큼 이 기업이 굉장히 많은 변화 그리고 진화를 이뤄내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또 하나의 긍정적인 뉴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우버가 가지고 있는 우버 이츠라는 비즈니스 쪽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번에 딜리버리한다. 굉장히 좀 재미있고도 좀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우버 이츠 원래는 이제 음식을 배달해주는 그런 배란 서비스인데 이번에 발표를
발표를 했다. 자, 익스펜션이라는 것은 이제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제 시즌에 맞춰서 여러 가지 좀 서비스라든지 제품을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를 해주는데 이걸 확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줬죠. 자, 그리고 새롭게 홀리데이 헙 카테고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버 이츠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지 그 중에 하나의 카테고리가 홀리데이 시즌 카테고리가 새로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그 제품 같은 경우, 딜리버리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확장할 것이고 또한 로테이션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즌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달걀 같은 거를 배달을 해주고 할로윈이 되면 할로윈의 분장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딜리버리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다양한 홀리데이 시즌에 맞춰서 여러 가지 상품과 제품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이제 다가오고 있는 이번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시즌에서는 어떤 것을 제공하냐면 소형 크리스마스 추리를, 그리고 이제 리치라는 게 있는데 리치는 뭐냐면요, 그 화환을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서양 국가에 가면 문 앞에 이렇게 걸어놓는 꽃으로 만든 화환, 요거를 이제 리치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두 가지의 상품을 제공한다. 그리고 만약에 굉장히 좀 대형 추리가 필요한 사람은요, 주문해놓고 직접 픽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버는 단순히 이제 그 차량 공유 서비스를 지금 벗어나서 여러 가지 그들이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 배달해 줄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좀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영역을 넓혀 나가면서 파트너십도 계속해서 체결해 나가면서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아주 오래간만에 핀터레스트 관련된 소식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핀터레스트가 보치라는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 핀터레스트가 보치를 인수했다. has acquired니까 이미 인수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과연 보치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자, 보치는요, 비디오 크리에이션과 에디팅을 하는 앱이다. 따라서 비디오를 찍어서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고요. 그리고 편집까지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크리에이터들이,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퀄리티 T를 굉장히 좀 대중화시킨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면 되죠. 따라서 비디오를 만들고 편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기업의 그런 하나의 그 미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핀터레스트의 비전은 어떤 거냐면 우리는 만들고자 한다. 피너들이라는 것은 이제 핀터레스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그들은 이제 피너라고 부르거든요. 우리의 고객들이 인스퍼레이션, 즉 감흥을 받은 것을 가지고 리얼라이제이션, 실행에 옮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러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비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비전을 실현화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번 인수 합병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굉장히 좀 흥분돼 있다. 지금 기분이 좋다는 거죠. 보치가 가지고 있는 많은 탤런트가 많은 그런 팀 멤버들을 확보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툴, 그리고 굉장히 좀 퀄리티 있는 컨텐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4억 명의 고객들과 나눌 수 있겠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피너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핀터레스트라는 플랫폼은요, 사진을 그 주의 그 컨텐츠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사진을 주제로 해서 사진을 통해서 많은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셜 커뮤니티를 이루는 이러한 특색을 가지고 있었던 플랫폼이 핀터레스트인데, 이제는 이 사진 영역에서 벗어나서 동영상까지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따라서 핀터레스트 플랫폼이 굉장히 좀 영역이 확장되겠구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진이라는 하나의 매개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동영상까지도 진출을 하구나. 굉장히 좀 커다란 호재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파이낸셜 텀, 그 얼마를 주고 이 보치라는 기업을 인수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반도체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번에 시티그룹에서 세 가지 반도체 기업을 꼭 집어서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론, 두 번째는 NXP고요. 세 번째는 온셈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반도체 기업을 탑픽으로 선정한 이유를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인 크리스토퍼 데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이 지금 프라임 타임이다,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얘기하죠. 투자자들이 세미컨덕터, 반도체 주식
주식을 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반도체 섹터의 쇼티지, 그 부족 현상이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조만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반도체 품귀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주식들이 상승 곡선을 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문가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NXP 마지막으로 온 세미컨덕터 이렇게 세 가지가 탑픽이다.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 중에서도 가장 좋다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세 기업 모두 프리마켓에서 2%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시장 마감 상황을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4.1% 올라갔고요. NXP가 6.52 그리고 온 같은 경우는 5.7%나 급등을 했습니다. 세 종목 모두 굉장히 좀 탄력을 받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 데인이라는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NXP 그리고 온 세미컨덕터, 아날로그 디바이스 그리고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이렇게 네 종목 같은 경우는요. 1year long 리드 타임이 나온다. 이게 뭐냐면 주문을 얼마나 앞서서 하느냐 이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2023년에 사용할 반도체를 2022년 1년 전에 오더를 주문을 이미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고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롱텀 어그리먼트 계약도 굉장히 장기적인 계약을 하고 있다. 이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냐면 여기 투자의 하나의 룰이 있다. 바이 스톡.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해라라고 좀 얘기하죠. 언제 매수하냐면 리드 타임이 만약에 확장되면 그 얘기가 뭐냐면 주문을 뭐 한 달짜리 이렇게 두 달짜리 이렇게 단기적인 주문을 받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굉장히 리드 타임이 길어지는 따라서 굉장히 좀 이 기업의 상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1년 전에 주문을 하고 2년 전에 주문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따라서 요 세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서서 그러니까 미래의 주문을 당겨서 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 기업들이 제공하는 제품이 없이는 고객사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좀 빨리 오더를 하는 것이다.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한 투자가 된다라고 지금 추천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반도체 주식 중에 이러한 기업들이 리드 타임이 길다라고 우리가 오늘 한번 배우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반도체 품귀 현상, 반도체 부족 현상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런 와중에 팔란티어가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다라고 지금 발벗고 나선 것 같습니다. 자, 팔란티어와 멀크라는 기업이 파트너십을 결성해서요. 이번에 칩 비족 현상, 즉 반도체 부족 현상을 해결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됩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와 멀크가 이번에 힘을 합쳤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콜라보티브니까 이제 협력이 가능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반도체 기업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이 플랫폼의 이름은 아티니아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빅데이터와 AI,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냐면 반도체가 부족해지는 현상들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은 이제 그 공급망이잖아요. 공급망이 얼마나 더 투명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한 업체에 이렇게 모든 것을 몰아주지 않게끔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타임 투 마켓이라는 것은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이 시장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프로덕트의 퀄리티까지도 도와주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플랫폼을 이번에 팔란티어가 만들어낸다라고 기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플랫폼을 가지고 또한 뭐를 할 수 있냐면 굉장히 좀 깊숙한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들 그리고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툴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그 플랫폼의 혜택을 가지고 세미컨덕터 업체들 즉 반도체 생산 업체들이 이 공장 가동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사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아, 팔란티어라는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기능은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될 수 있구나. 단순히 뭐 정부의 뭐 비밀 기관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반도체 품귀 현상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낸 만큼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팔란티어구나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제가 12월 8일 수요일 방송 마무리를 위해서 준비한 비디오 클립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월도 중순에 들어서고 있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이제 2022년, 내년 전망이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요, 각종 투자 기관에서 전문가들은 2022년의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이지만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방송도 1부와 2부 모두 시청해 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일도 우리 방송은 계속되니까요. 꼭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아있는 오늘 저녁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Now, let's also talk about the long-term thesis for economic growth here. We've been talking about it a little bit today with some of our guests. Economic growth next year, what's the Fed going to mean for that economic growth? Our Emily McCormick has been sifting through the many, many outlooks that come our way at this time of year to figure out what people are saying about economic GDP growth next year. Emily, what are some of your takeaways? Well, Julie, Wall Street is expecting a deceleration in GDP growth, but also somewhat lower inflation next year as some of the supply chain challenges and shortages that have been hitting the economy this year, especially in the second half, begin to ease. And I do want to focus on the predictions of three major Wall Street firms because I think they really capture the spirit of what economists as a whole have been saying about growth for next year. And those three are Wells Fargo, which predicts real GDP growth of 4.1% for 2022, Bank of America with a prediction of 4%, and Goldman Sachs with a recently revised estimate of 3.8%. And to put these forecasts in perspective, we should also note that this year GDP grew by more than 6% in each of the first and second quarters, and then by 2.6% so far from what we've seen in the latest estimate for the third quarter. And then also, again, for a little bit more context, we should also note that the FOMC's 2022 economics projections based on their dot plot from September saw real GDP rising by 3.8% next year after ending at a 5.9% rate for 2021. Now, one of the things that I do want to highlight is that most of these firms' predictions, with the exception of Goldman Sachs, didn't necessarily take into account any major impacts from the Omicron variant. We did just get a revision coming out from Goldman Sachs' economics team that downwardly revised its outlook to see GDP growing by 3.8% on a full year basis next year, down from the 4.2% clip that it saw previously, again, taking into account that new variant. And that firm does see three primary impacts of the virus: concerns on economic activity. And to paraphrase those, Goldman Sachs noted that Omicron could modestly drag on service spending. It could also exacerbate goods supply shortages if restrictions tighten broadly. And third, it could also delay the timeline that people feel comfortable returning to work. So perhaps a little bit of an impact on the consumer sentiment as well here. But in terms of the inflation outlook, the economists at Goldman Sachs did characterize the potential effects of Omicron as ambiguous, since they noticed that there could be reduced demand for virus-sensitive services like travel that do bring down prices, but that these trends could reverse as demand recovers. But again, guys, overall, likely to see a little bit of a deceleration on growth, both top-line economic growth and GDP activity, but also a little bit of an easing in some of these inflationary pressures, even before we potentially see some Federal Reserve rate hikes, which many economists are also expecting as well, guys.